예, 제1기 리더십 비전 스쿨이 출발했습니다. 지금 비전과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실종된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계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는 정치 영역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계에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막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실습, 액션을 반복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이제 어떤 그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교육받고 또 성공을 했던 그런 리더십 인스티튜트의 모델을 병행해서 우리가 우리에 맞는 그런 맞춤형 청년 젊은이 교육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 비전 스쿨 노승현 대표입니다. 오늘 리더십 비전 스쿨 1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김준영 목사님, 조영목 목사님, 박호정 목사님, 그리고 최재형 의원님, 김진태 도지사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등 많은 분들이 축사도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한교안 전 총리님께서 이사장 역할 맡아주셔서 한국의 정말 청년 리더들, 또 탁월한 또 정치 지도자들, 시민 지도자들, 또 언론인들, 또 다양한 보수 자유의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좀 탁월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교육은 한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미국의 리더십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검증된 리더십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크 펜스, 테드 크루즈, 마크 루비오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셨고, 미국의 뭐 보수 정치인들은 다 거기 출신이라 보셔도 되고요. 뭐 레이건이나 트럼프, 뭐 부시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공화당의 대통령들 당선될 때 여기에 훈련된 분들이 다 도와서 그런 하나된 힘으로 그런 많은 지도자들 키워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노하우들을 잘 배우고 또 한국 상황과 잘 접목시켜서 한국의 상황에, 특히 보수 자유 우파 진영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로 키울 생각이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인터뷰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교육으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교육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낯설기도 하실 텐데 우리 안에 공통 분모가 있죠.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계시나요? 크리스찬 아니신 분도? 네, 다 크리스찬이시네요. 그럼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 본거더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온 나라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본능 믿어라. 죽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짐합니다. 서천리 와려간 산 대한 사람 외환으로 오전하세.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유의 창조자시오 주제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시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기에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가지고 계신 그 지극한 사랑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고통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으로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정과 인내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헌신의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정말 제물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 리더십 오늘 개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끝나는 날까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저희들이 헤쳐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난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훈련 과정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개강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를 간구할 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과 미래 비전 사단법인 출발을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운동이 시작된 걸로 알고 박수를 보냅니다. 토요일 날 첫 모임 있다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서 격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우리 불의수도원에서 55명이 금식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기를 다음 기회에 꼭 가서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보수 외국 세력의 싱크탱크와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훈련 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이 보수 세력이 전멸당했을 때에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자. 유명 인사 상대하지 말고 거물 찾아다니지 말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청년들 훈련시키고 조직화하고 파송하자. 이 리더십 인스티튜트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뉴라이트 운동할 때 워싱턴 DC 리더십 인스티튜트에 가서 대접도 받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참 깊이 했는데 한국의 이런 보수 세력과 연대하기를 굉장히 열망하더라고요. 그 한국 청년들을 보내주면은 자기들이 훈련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우리가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 미국의 리더십 인스티튜트, 일본에도 아마 무슨 학교 일지가 마츠시다 정경수 거기도 갔었습니다만 내가 뉴라이트 운동할 때 마츠시다 정경수에서 찾아왔더라고요. 한국과 연대하고 싶다.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윗바닥에서 젊은 층에서부터 세계적으로 훈련을 쌓아가되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 국내에 흩어진 자원이 많습니다. 보수 외국 세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중 안에 개인으로서 그냥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단법이 시작된다니까 뭐 꿰어야 보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 꿰는 역할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특별히 나는 목사니까 크리스찬이 이런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됩니다. 해외 선교사 나가지고 평생 헌신하는 그런 열정,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헌법 정신, 섬기는 정신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나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시작되는 이 기구가 그런 일에 아주 마중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17억이었으니까 그건 이제 전국 228개 지방조직 또 각 분과조직, 대학생 조직 다방면으로 이렇게 조직화해서 17만 회원이 그때 이명박 정권이 탄생되는 데에 저변 역할을 많이 했지요. 그건 정당 운동이 아니고 시민 정치 운동으로 했었지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점에는 너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교회가 부흥되고 크리스찬들이 참 왕성한
열기가 있었는데 그걸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지금 그런 걸 대우각성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운동할 때 여러 동지들이 전국에 있으니까 가능한 그분들 여러분 운동에 참여하라고 나는 권할 테니까. 나는 이제 어차피 나이도 있고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이니까 참여를 못하지만은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에 이긴 건 1단계 승리한 거이지요. 2단계 이제 젖는 세력이 그냥 안 있겠지요. 그 이명박 대통령 된 뒤에 소고기 파동이 있었지요. 또 박근혜 때는 탄핵 파동이 있었지요. 이번에도 6월 7일 넘어서면 반드시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필연코 없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은 사람도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은 그런 걸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전선을 형성해야지요. 그리고 그걸 전선을 형성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 보수 세력, 애국 세력, 기독교 세력에는 그런 전략적 리더가 약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는데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점은 많이 보수 교인들이 지닌 편인데 뱀같은 지혜, 그 전략이겠지요. 복음적인 순수성은 비둘기 같은 순결이고 뱀같은 지혜는 전략적 접근인데 두 번째가 우리가 많이 약하지 않나.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사단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움직여야겠지요. 내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외람된 말입니다만 이 참여하는 몇 면이 너무 비둘기 같은 분이 많지 않나. 말하기는 좀 뱀 같은 전략이 있는 분까지 다 포용해서 좋은 출발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좋은 이분들 보니까 좀 장려성 있구만. 단기 필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직화돼야 돼요. 첫째는 생각, 신앙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의식화지. 의식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화가 돼야 돼요. 조직화된 뒤에는 동원을 돼요. 동원. 정치라는 동원 아닙니까? 사람 동원, 재물 동원, 동원이야 정치력이지요. 그런데 개인 흩어져 있으면은 거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단계지요.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졌으니까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도치라는 아주 네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초가 성경적인 기초니까 그 바탕 위에서 의식의 일체화, 의식화지요. 그걸 컨센트라이제이션, 의식이 같은 사람들이 조직화되는 모빌라이제이션, 조직화가 돼야지요. 조직화가 된 뒤에 동원하는 모빌라이제이션, 또 동원된 뒤에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의식화하고 이게 사이클로 움직이면서 해외 조직까지 연대해서 나가면은 우리가 보수 외교 세력이 우리 국가 중흥 통일 한국 건설에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 이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역사적인 용단을 내려서 리더십 비전 스쿨이 설립된 것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보수사회 우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인재 양성과 각종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상의 현실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일면 만시지탄이나 일면은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 국가관, 역사관의 바탕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한 분별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해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골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리더십 비전스쿨로서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 비전스쿨이 열리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학교가 열린다는 거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이 반이라고 위대한 출발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 다음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뺏겠습니까? 땅입니까? 돈입니까? 자리입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 사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리는 때를 맞춰 리더십 비전스쿨이 열리는 이 일은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저는 이 땅의 성경적 가치, 진정한 정의와 공의 이를 실행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치, 경제, 예술, 커뮤니케이션, 문화 어떤 영역이든 성경적 가치, 바른 보수 지도자로 일어나기 원한다면 이 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을 또 모든 세대들을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이 학교는 실제로 각 영역과 각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뚫어내고 살아내고 국가적인 지도자의 각각의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직접 와서 멘토링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스쿨입니다. 이 학교가 되도록 정말 큰 산이 되어주시고 지붕이 되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황교안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해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 이 나라를 위대한 부르심을 이루는 나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학교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또 후원할 것이며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당선인 유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초일의 대한민국 건설의 시간할 때 앞으로 4년 동안 부지런히 인천을 제가 꿈꿨던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한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목사님, 또 조영혁 목사님,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등 명사들께서 참여하신 리더십 비전스쿨 1기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인천시정 준비로 바쁜 가운데 참석을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통일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실력 있고 참신한 청년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 리더들의 30대 리더십 비전스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9일 보궐선거에서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한반도를 이끌어간 그리고 통일한국을 이끌어간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리더십 비전스쿨 개강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초일 국가로 비상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훌륭한 리더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리더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리더십 비전스쿨을 통해서 그러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 각계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실력과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리더십 비전 스쿨을 통해서 사회 각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번 리더십 비전 스쿨은 김준홍 목사님, 조영문 목사님, 그리고 또 황교안 전 총리 등 정말 존경하고 배우고 따르고 싶은 그런 훌륭한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 리더십 비전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기르고 여러분들이 꿈을 더 구체화하고 이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의 그릇을 더 크게 하는 그러한 뜻깊은 강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리더십 비전 스쿨이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보시다시피 경북도 춘천 소량강 천여산 앞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리더십 비전 스쿨 과정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도 해드릴 뿐더러 가서 좀 저도 같이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일정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 또 목회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저도 기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그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도 성경책을 꺼내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필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더 급하니까 주님을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땅의 기독교, 보수주의와 복수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념의 혼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서로들이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첸 회장님 속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수주의연합 K10팩의 창립자이자 공동의장인 애니첸입니다. 존경하는 황교안 전 총리님을 중심으로 차세대 청년 리더 양성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해온 리더십 비전 스쿨이 오늘 드디어 개강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인 이민자로서 일찍이 미국에서 왕성한 사업과 교육 활동을 펼치면서도 모국인 대한민국을 잊을 수가 없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올바른 보수주의 가치를 가진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고국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 양성기관인 리더십 인스튜트와 협력하여 하와이의 뉴 인스튜트를 설립하였고 하와이와 서울에서 보수 정치인 양성을 위해 많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 리더십 비전 스쿨의 탄생에 그러한 저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힘을 잃어왔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약화되었고 행동하는 보수 시민 단체들도 사라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결심으로 2019년 K10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리더십 비전 스쿨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짊어질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주시기를 멀리 K10팩과 더불어 하와이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으로 갈등에 떨어진 큰 불은 껐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수준 낮은 정치인들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올바른 정치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주체가 되어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더십 비전 스쿨의 출범과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10수년 전 같은데 보수파 지도자 한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대학가에서 좌파 주체 사상에 물들어진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된다 해서 보수파 한 10명인가 12명의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비전을 안고서 보수파 지도자에게 가서 교육을 1년간을 받았답니다. 충격적이게 1년 만에 한 명이면 빼놓고 다 그랬다든가 다 갔다든가 좌파로 다 가버렸대요. 이유는 보수파 지도자가 교육하는 교육 방법이 너무 일방적이고 명령적이고 지시적이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교육 방법이다 해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여기 이제 김동 목사님 리더십 비전 스쿨에서 많이 연출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김동 목사님과 저와는 2015년에 처음 만났고 2017년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국회에서 2, 3년간 매달 한 번씩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했던 게 야 우리도 빨리 보수우파 기독교 보수우파 다음 세대 리더십을 스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계속 다짐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 일이라는 얘기는 우리 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놀라운 연합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걸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안식하고 안전한 곳이 사실 아비들의 보호막 아래 있을 때거든요. 또 아비들도 굉장히 안정감 있고 자유한 것도 자녀들의 지지를 받을 때이고 그럼 서로가 연합이 돼야 되죠. 근데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오순절 6월 6일, 6월 5일, 주일날, 월요일날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여기 이제 몇 분들 참여했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 사모님도 함께 참여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비 자녀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아비들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눌리고 길을 펼 수 없고 불편했던 마음을 토로하니까 거기서 있었던 아비들이 그 자녀들이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연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열매 맺어가지고 그 자리 그때 참여했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집에 갔어요.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내 방식으로 내 스타일로 일방적인 교육을 했던 것을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존중하고 내 의사를 굉장히 높여주고 함께하는 너와 어깨를 맞대고 눈높이를 같이 하는 아비가 돼주겠다. 해가지고 그 가정이 정말 아빠하고 아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내도 나오고 아빠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동생도 나오는데 아들만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자리인데, 그러면 아비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 여러분과 눈높이를 같이 할 거고, 여러분과 같이 하트와 하트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불신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에 세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 우리 안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게 하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는 성령의 리더십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리더십 스쿨 또 모든 분들 위에 교육받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비전 스쿨을 하기 전부터 이 스쿨의 양상 속에 또 우리 왕 대표님 캠프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먼저 해오신 우리 자매님 먼저 소개합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별다른 건 없는데 먼저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작게 모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은 먼저 저희 일기로서 새롭게 지금 출발을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새롭게 시범적으로 해본 교육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경험하고 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솔자매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모였을 때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니까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12주 과정 중에 저희가 사실 LI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받기 시작한 거는 한 3주? 왜냐면 저희가 격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이제 청코레아라는 청년 모임으로 모이다가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어떻게 좋은 그런 정치 참여나 아니면은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역사 교육이라던가 다양한 방식의 관심 있는 분야들을 좀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되게 체계적이고 그거를 또 잘 배워 오시고 그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또 노승현 대표님이 와 주셔서 함께 이거를 배워보자. 그래서 저희는 해화동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모였는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작게 어떻게 보면 한 청년들 한 5에서 7명 그리고 어른분들 이제 전문가분이 오실 때도 있고 함께 해주시는 이제 어른들도 오셔서 한 10명 내외로 좀 대화식을 많이 하면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규모가 되게 커져서 아마 그때 저희가 했던 방식하고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아마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할 때 그 12주 과정 중에 한 2, 3주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좋았던 거는 예를 들어서 되게 프랙티컬했어요. 되게 짧지만 한강에 바로 시작할 때도 바로 30초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 만들어 와봐라. 그걸 찍어봐라. 그리고 자기 사명선언문을 써봐라. 이렇게 바로 그런 홈워크가 이렇게 딱 주어지고, 그러니까 와서 바로 그걸 해보고, 바로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강의가 한강이어도 뭔가 되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뭔가 실제적인 배움들이 있으면서 또 함께 좋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도 듣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입양연대에 천하 대표님이 오셨는데, 되게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이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특강 같은 걸 듣는 시간도 있었고, 각자의 이제 리더십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프랙티컬한 연습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행되는 수업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먹고 사는 일을 떠나서 더 그 먹고 사는 일에 그걸 넘어선 일을 저희는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돼야 되고 그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각 브랜딩이 돼서 어느 영역에서든 리더가 되자가 이제 저희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들으시고 그것들을 향해서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빛을 나아가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봤을 때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에서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30초 안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설명하고 투자를 받아내요. 그게 엘리베이터 피칭인데 약간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부딪히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도록 하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도전하시는 거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주은 자매님 한번 나와서 소감을 말해주세요. 여주은이고요. 저는 어쨌든 작년에 주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는 약간 마카비 혁명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왔고 사실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오셨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오신 거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리더십 스쿨 저희는 약간 맛만 봤거든요. 근데 이 맛보는 시간 가운데서 뭔가 제가 몰랐던 영역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이게 진짜 사회 문제구나. 약간 이게 진짜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 쪽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다가 생긴 건데 여기 와서 저는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제도를 기반으로 다 이 기반이 정말 제도 위에 쌓아져 간다는 걸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그 해설이 언니가 언급해줬던 그 입양 가족 그 전문가분이 저번 주에 오셨는데 말씀해주신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가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3년 동안 찾으러 오지 않으면 입양이 가능한데 한국은 18년 동안 찾지 않아도 친권이 있는 약간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몰랐던 어떤 법의 사각지대 그리고 이 법이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많은 그 재소자분들 중에 이제 감옥에 계신 분들 중에 50%가 그 보육원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실 때 이게 진짜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소리가 모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정말 이 제도 위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어떤 소리를 함께 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죠? 옆 사람 축복하는 일이 어색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걸 막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에 짤막하게 그냥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지금 자매가 이렇게 좀 다니면서 마이크 좀 해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한 주간 선배를 1분 정도.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맛보기 강의를 단 1주차 선배로서 여러분보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김소라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요. 오늘 반주자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쓰임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2기 때도 반주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5살 되는 심리학과 전공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목사님 추천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 나가기 전 일정에 좀 고민하다가 결국 해외를 포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찾아 청강하게 됐는데 12주 과정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지금 백신 피해자와 예배 자유를 위해서 소송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꼭 와야겠다 해서 우리 청년들이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송인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9년경에 하와이에서 리더십 인스티튜트 교육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시네.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 지훈님 추천 받아갖고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석하게 됐고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올해 3월에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매라고 하고요. 차세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예원 목사입니다. 성경교회 원동자는 기도체의 리더고요. 작은 교회 한남 목사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이티드 교회와 열방 선교를 섬기고 있는 한성준 목사이고요. 현재 주님께서 이끄시는 부분은 다음 세대와 아리 세대 연합, 중간 세대 연합을 이끌고 계시고 또 내년 정전 2024년 7월 27일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그것을 통일 대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연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면서 선거 부정에 대해 한기환 대표님 찾아뵙다가 귀한 정치 청년의 양성 이제 스쿨 있다라고 소개를 받고 그 정치에 대한 그거 이제 비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일기 수강생은 아닌데 2기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이현이고요. 아까 전에 일기 수강생으로 앞에서 나눴던 혜솔이랑 주용이 친구이고 소개로 오게 됐습니다. 서영민이고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최성환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9살 류재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또 마침 추천을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살 박성만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아까 보여주셨던 당회장 목사님, 그러니까 조영목 당회장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자유는 도덕성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토크들이 얘기했던 그 가치에 따라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기초한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이런 귀한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사명감을 갖고 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포천에서 온 학교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리더십 비전 스쿨에 그 관한 소식을 어제 들어가지고 가입은 못했는데 신청은 못했는데 이제 그 오늘 개강식 오리엔테이션은 한번 참석하고 싶고 평소 우리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이제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 뒤에서 조금이나마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김혜민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방송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김영 목사님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를 주일예배 이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리더십을 통해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붙여먹고 될 수 있는지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대노비라고 하고요. 비전에이션 AI 청년 모임에서 먼저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21살 심리학과에 재학 중 김예승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온라인 마켓 관련해서 일하고 있고요. 40살이고 정지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교육 듣게 되었고요.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이고요. 20대 대선 TV 토론을 보고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표님 알게 됐고 그래서 커뮤니티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9살 축복이고요. 목사님 소개로 오게 되고 김동국 목사님 설교 하시고 이거 알게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천 대일교회에서 목사님들이랑 황교안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25살 윤세영이고요. 대학생이고 네, 인천 대일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좋은 기회 있어서 네, 배우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5살 정태준이고요. 최상환 기자님 소개로 오게 됐고 지금 개인 사업하고 있고 청년 진실한 청직이라는 청년문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선교단체 섬기는 이전 목사고요. 정치 영역에 관심이 많은데 김동국 목사님의 코가 끼어가지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의 메르케를 꿈꾸는 김순수입니다. 저는 2026년 세종시 산업동 시의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여기 이정 친구가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배온희 목사님의 재명형 정치학교 온라인을 줌으로 알려줘가지고 매번 일주일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것은 저희 친구가 이런 게 있다 알려줘서 아침에 여기 사랑하는 이정 박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이 올려졌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제 추천이 맞습니다. 알도상황 운동이라든지 아이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꼭 26년에 세종시 산업동 시의원도 되고 싶고 세종시의 메리크를 꿈꾸고 있고 꼭 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교 백석 측의 엘리엠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있는 임선홍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올까 말까 굉장히 주저를 했는데요. 노승현 목사님 한번 와보라고 해서 이제 와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부강대 우리 도봉구의 그 공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도봉구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좌파 세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 우리 옆동에 사시는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부총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민단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와서 혹시 제가 필패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번은 그냥 와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3살 김유한이고요. 저도 목사님 소개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청년이라고 하고요. 노승현TV 열혈 구독자로서 보수주의 가치에 기초한 리더십 훈련을 아무나도 어렸을 때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군무했습니다. 지금은 그 대전의 카이스트 교회라고 카이스트의 젊은들 키우고 왔습니다. 왔는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잘못된 정치에 이용당해서 무역사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1978년부터 저희 야학을 하면서 정말 이런 군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캠퍼스에 장교과뿐만 아니라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홈스쿨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사를 키우고 그것이 카운티나 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사를 키우는 그 운동이 제초사 문제와 함께 애를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의 홈스쿨, 기독교 홈스쿨 운동을 홈처치와 홈스쿨과 홈기업까지 그 영역에 그 일을 위해서 한국의 그 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아름다운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주목받는 위치 시간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보시 참으로 복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2016년도 17년도에 여기 와서 섬겨주시는 김동구 목사님과 한성주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는 2년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을 나누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는 58이에요. 맞죠?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정치를 되게 싫어했는데 살다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뭔가 이 미적 캠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제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을 땅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일찍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제 꿈을 펴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혼자 속으로만 퉁퉁 알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아까 우리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작년 8월부터 저는 이제 정치 인재들을 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무르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약하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 김동우 목사님하고 노승현 목사님이 우리 황교안 총리님하고 해서 이러한 정말 거국적인 이런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게 저는 정말 기쁩니다. 대단히 기쁘고 저도 이제 그 두 분을 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협조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진정한 그 지도자들을 기르는 그 일에 제 이제 남은 인생을 저는 이제 바칠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전공했던 것은 리더십과 그리고 이제 품성 그리고 지방의원을 3번 하면서 겪었던 정치에 대한 경력 이런 것들을 진짜 젊은이들한테 대단한 것을 이제 전해주고 싶어서 이번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치인들 멋지게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끄는 큰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저도 여기 오게 된 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온 것 같고요. 저는 카이스트 부사학번 화공과 졸업한 사람인데요. 아까 카이스트 캠퍼스 섬기고 계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고,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저런 분을 만났다면 훨씬 더 그 청년 시절에 많이 활동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화공과 졸업하고 3M 연구소에서 좀 열심히 오래 일하다가 지금은 창업해서 여성기업 1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 또 성기도도 싶고 또 기도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더십 비전 스쿨 1기 성공하도록 기도하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양대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 지금 과정하고 있는 28살 김성필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동생이 좋은 자리 초대해줘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쪽 관심 되게 많았었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전공 기술경영이랑 영문학과인데 지금 창업한 지는 4년 정도가 됐어요. 권래아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숙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명에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7명이요. 뭐 상대는 다 좋은데 하여튼 7명을 못 채우면 앞에 와서 제가 벌을 좀 주겠습니다. 시간은 3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이따가 하면 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남궁입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한 친구. 근데 그 활동하신 그래픽이가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 며칠 전에 손흥민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네요. 며칠 전에 100골을 넣었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로 프리미어리그 그 득점왕이 됐어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다? 예. 근데 그때 그 손흥민이 얘기한 것은 내가 100골을 넣어서 기쁘다. 프리미엄 리그의 득점왕이 돼서 기쁘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국가대표 국대전에서 자기가 이제 골을 넣은 다음에 내가 국가대표로서 지금 센트리 클럽 국가대표 100번째 게임, 그 게임이 국가대표 100번째 게임이었대요. 그래서 센트리 클럽에 가입한 것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100골을 빅리그에서 100골을 넣어서 기쁘다, 이거와 내가 국대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내가 센트리 클럽의 멤버가 돼서 기쁘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숙제로 드릴 테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자기 개인 성적보다도 자기가 나고 자랐던 나라 태극 마크를 달고서 그렇게 경기했던 그것이 벌써 100회라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다고 하는, 자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했다고 하는 거기에서 자긍심을 느낀 점, 그것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100골을 넣었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도 썼어요. 우리는 지금 내 실력을 드러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실력도 갖추고 또 성과도 내고, 그리고 그 공을 나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에 돌렸던 것처럼, 손흥민처럼 우리가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큰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지금 국가대표 대표로 있습니다. 아니, 주장으로 있습니다. 주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볼이 골을 잘 못 넣더라고요. 저쪽 프리미어로 가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골을 넣는데, 한국에 오면 국대가 되면 잘 못 넣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늦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조직을 끌어가면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줬던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있어서 여기 와서는 좀 덜 잘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손흥민 그러면서도 뭐 늘 겸손하고 무슨 자본이 하나도 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한 리더다. 오늘 우리 이 모임이 리더십 비전 스쿨인데,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십 비전 스쿨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요즘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꿈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오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간부가 되면서 이렇게 점심이나 저녁 때 회식을 하죠, 회식을. 그래서 검사들 쭉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암계 검사, 자네는 꿈이 뭔가? 여러분은 꿈이 뭡니까? 검사들은 똑똑한 친구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김 검사, 자네는 꿈이 뭔가? 아니, 내가 인상 쓰면서 물은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물었어요. 농담으로, 농담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대답들을 못해요. 꿈이 뭔가? 꿈이 없어요. 지금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이라는 말도 하지 못해봤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래 꿈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과도 싸워가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만들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했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에치슨 라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을 때 불과 5달인가 6달 만에 6.1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걸 다시 복원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했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 우리 전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다고 그래요. 1년 동안 67불로 살았어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1년 동안 67불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우리 35,000불 됐죠. 이런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기틀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어요. 저는 이 두 사람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많은 축제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대통령들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지금 저 종로에 가면 이화장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인데 거길 자주 이제 요즘 들러봐요. 작년 말부터 제가 회장이었습니다. 아주 검소해. 가진 것 없어요.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다고. 이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려고 정말 헌신했던 분이에요. 내 이익 챙기려고 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비전을 잃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비전 얘기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봐도 이러지 않으니까.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이룰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 점을 참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제가 총리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청년들과 함께 대화할 기회를 갖고 청년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를 가져보고 또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런 어른들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쭉 하면서 노력을 해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괴리가 많고 우리 사회가 단기간에 발전하면서 기성세대에 굳어져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살던 때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옛날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떼 이즈 홀스라는 말도 있잖아. 라떼는 말이야. 우리 어른들은 다 라떼가 있어요. 지금 분들은 그 뭔 소리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어렵지만 그래서 비전도 생각할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사회가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힘들어도 비전을 세워나가는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네, 그런 비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비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모임의 이름이 리더십 비전입니다. 리더십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비전을 회복하고 그 비전을 이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모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스쿨이죠, 스쿨. 배움을 가볍게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배움은 정말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같이 할 동안에 잘 좀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세대와 대화를 나누라. 기성세대가 와서 대화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되면 잔소리만 해요. 기성세대가 여러분에게 먼저 오면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성세대에게 가면 좋아해요. 좋아하면 잔소리가 줄죠. 잔소리가 줄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지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위 경륜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분들이 그걸 가진 분들이 있는 그게 있어요. 수험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느 대학교 동창회 회장을 맡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나이 많은 분들 50학번이면은 지금 몇 살입니까?
57학번이면 몇 살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젊은 이들이 오지 않지요, 물론. 오면 안타까운 마음에, 야, 좀 같이들 와라, 젊은 애들이. 왜 혼자 오냐? 이게 바로 뭐예요? 또 구설이에요. 모처럼 왔는데, 왔다고 구설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강제로 제안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막내 얘기를 들어봅시다. 선배님 말씀도 한번 듣고 막내 얘기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 그래 막내 얘기 들어보자고. 그리고 이제 중간 얘기도 들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네에 서울의 주변에 있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레킹을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하는 5, 7학번 선배하고 9, 5학번 둘이 손잡고 갔다 내려오더라고요. 가는 사이에 얘기가 잘 돼가지고 내려올 때 뭐 사주면서 뭐 이렇게 오니까 그 다음에 이 선배는 꼭 그 후배만 찾아요. 예.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인데 우리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도 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막혀있는 이런 세대 간의 소통도 뚫어갈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3가지 착각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10분의 1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가 안다고 하는 착각. 다 안 돼요. 안다고 하고 뭘 좀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거 다 알아. 그리고 내 얘기를 막 해요. 이러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다고. 옛날 제가 좋아하는 시인은 아닙니다만은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게 하나 기억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그 다음에 뭐죠?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길, 그 꽃. 올라갈 때는 꽃을 보지 못했어요. 올라가려고 여기에 이제 매진해가지고 못 봤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 보았네. 예,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시의 전부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사람이 아니라 이 말 자체, 그 철학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죠. 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나를 낮출 때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이런 자료가 막 돌아다녔어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 100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자료 보신 일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 100가지. 기억 안 나세요? 한번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간 딱 보다 보니까 틀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첫 번째부터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100가지 중에 맞는 거는 36개예요. 그 나머지는 안 맞는 건데 약간 튀긴 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숫자를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좋으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토대로 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중간에 실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못 가죠. 막히죠. 근데 좀 소중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많이 예를 들던 페스트 라이슈라고 하는 미국 그 하버드 출신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해요. 직장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그걸 모른대요. 다른 나라는 다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만 자기 나라가 선진국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아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도 저희가 이런 스쿨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둘째 착각, 대강해도 된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대강해도 된다.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좀 느낀 것들을 제가 3가지 착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준비 안 됐던 정권이 있어요. 우리 앞에 정권. 앞에 정권이 어딘지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건데 정말 준비 안 된 정권이에요. 저는 이제 아까 누가 소개한 대로 이제 국정의 여러 영역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쭉 다 봤는데 돌이켜보니까 심지어는 뭐 DJ도 아주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잘한 부분이 있어요. 못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이제 이분들도 잘한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아주 신기해요. 저는 그 원인이 뭘까? 대강했다. 이 사람들이 대강했다. 소득 주도 성장. 잘 검토한 거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이 한 얘기를 충분하게 잘 검토하지 않고 그냥 딱 시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그냥 1년, 2년 만에 뭐 다 죽어나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수익률은 투자한 것에 뭐 되게 5%, 7%, 8%인데 세금이 2년 사이에 30% 올랐어요. 아니, 비용이, 임금이 30%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티죠. 그러니까 말에 속았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그 잘못된 것을 충분하게 살피지 않은 채 대강 국정을 논한 겁니다. 탈원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다 지금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만들어가던 원전을 그냥 갑자기 영화 한 편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대충 해가지고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다 보면 다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리더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대강 가도 우린 철저하게 잘 따서 보고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강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길은 있기 때문에 그 찾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젊은이도 성공할 수 있고 나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혼자서도 된다고 하는 착각. 자, 지금 제가 3가지 착각을 얘기했죠. 첫째는 뭐죠? 안다는 착각.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건 착각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하는 착각. 둘째는 뭐죠? 대강해도 된다고 하는 착각. 눈이 안 띄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착각. 지금 세계는 융합의 세대입니다. 융합의 시대예요.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남들은 다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혼자 잘난 체하고 내가 독불장군 돼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고요? 같이 가. 지금은 같이 가야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잠깐 뭐 이렇게 하다가 반짝할 수는 있지만 금방 망가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저는 그 핵심을 결국 융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뭉치는 것이 융합하는 것이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스마트폰에 무슨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무슨 기술이 들어갔습니까? 스마트폰에 우리가 전화하는 거 새로운 기술 아니잖아요. 사진 찍는 거 새로운 기술 아니잖아요. 뭐 통신하는 것도 새로운 기술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술들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편해진 겁니다.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함께한 협치의 성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요한 행정 원리 중에 하나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자. 이걸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던졌었습니다. 부처가 다 가로막혀 있어요. 부처가. 근데 부처가 가로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해보니까 이 각자가 다 막혀 있어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갇혀 있어요. 근데 정부는 갇혀 있음을 리더가 이걸 풀어줍니다. 그럼 또 따라와요. 근데 정치는 그렇게 리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얘기해도 안 듣고 그냥 칸막이를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게 좋은 게 딱 드러나면 그걸 나눠가는 게 아니라 저거 내 거로 안 들어오게, 내 영역으로 안 들어오게 칸막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당대표 때 우리 당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뭐 워낙 그냥 선거 때마다 패하고 대통령 교체되고 이러니까 너무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인재 영입 작업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인재 영입 작업을 할 때 이제 각 당협위원장들에게 인재들 30명씩을 이렇게 좀 추천해봐라 그랬어요. 당협위원장, 그 지역의 책임자예요. 여러분 그 인재 30명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까? 30명을 추천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대표님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나 같으면 내 전화번호부에 7,000명이 있는데 뭐 30명이 한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10명으로 줄였죠. 10명으로. 근데 그것도 안 될 거래요. 왜 안 되냐? 이거 인재가 우리 당협에 들어오면 내 자리가 위험하대요. 당협위원장 자리가 위험해. 좋은 사람 들어오면. 그러니까 추천 잘 안 하려고 하고 억지로 하게 되면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뭘 줬는가 하면 우리 당협 밖에서 인재 10명을 데려와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해서 한 몇 달 동안 1,500명이 이제 추천이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부처 간의 칸막이, 이기는 정당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혼자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이 있는데 내가 양보하는 게 양보지, 실력 없어서 양보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실력을 쌓되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이제 출발인데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해서 평소에 제가 젊은이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착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길도 있어요. 그 길은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길을 말씀드리면 거꾸로 해라. 거꾸로. 남들이 가는 길 가지 말고 남들 안 가는 길 가고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고 남들이 말할 때 나는 입 다물고 하여튼 남들이 하는 걸 한번 거꾸로 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꾸로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거꾸로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거꾸로 가기의 하나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청년의 나라, 청년공화국을 만들자. 청년공화국을 만들자.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새 정부에도 제일 젊은 장관이 몇 살쯤 됩니까? 네? 잘 모르시죠? 대개 50대 중반, 60대 가까이 된 이분들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OECD 38개 중에 수반, 대통령이나 총리, 수반이 40대 이하인 나라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38개국 중에 몇 개 나라에 40대 이하가 수반일까요? 대통령이나 총리일까요? 몇 개 나라쯤 될 것 같습니다. 7개 정도. 또 조금 더 올려본다면 10개 정도. 조금 더 올리면 13개. 좀 팍 올려보세요. 15개 나라가 있어요. 15개 나라에 대통령이 총리가 40대 이하예요. 마크롱도 39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 스위스의 총리는 30살이 됐어요. 지금 세상은 지식 정보 시대, 이 지식이 막 흘러다니고 있어서 이제 젊어도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역량에 갖춰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균일하게 가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역량이 갖춰졌다고 하면 지금은 뭐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일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청년공화국 얘기를 했어요. 저 정부의 장관이 아마 17개가 있을 거고 장관급까지 하면 23명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 생각에는 그냥 대충 생각하는데 7명이나 한 10명 정도는 40대 이하에서 나와야 된다. 뭐 30대에서도 나와도 되고. 그러나 나이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실력을 기준으로. 실력이 있으면 30대도 장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또 실력이 있으면 거꾸로 80대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김형석 박사가 몇 살입니까? 90몇? 네. 90몇은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102살이에요. 102살인데 지난번 보니까 하루에 그냥 2개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저는 그걸 청년공화국 이렇게 말했더니 공화국이라는 말을 또 젊은 사람은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그래? 청년의 나라. 청년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청년이 일하는 나라. 실제로 장관 차관으로 일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자. 이게 사실은 거꾸로의 하나예요. 거꾸로. 또 그 거꾸로의 거꾸로는 80세도 일할 수 있게, 큰 일 할 수 있게.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본인이 죽기 전에는 그냥 대법관 하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걸리거나 이런 사정이 생기면 이제 물러나지. 일할 수 있으면 끝까지. 일할 능력이 안 되면 60세가 아니라 50세라도 은퇴하고. 이런 게 다 이제 거꾸로의 역발상인데,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리더십 비전 스쿨에서는 그런 역발상들을 좀 많이 배워서 좀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슴에 대한 그 무슨 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신천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낫죠.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어.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야겠다는 그 미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좌파랑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미션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그러니까 주변에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은 다 경쟁자인 거예요.
남을 이겨야지 내가 성공하지 않나요? 내가 1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멘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직에 대한 눈을 뜨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눈을 뜨게 되면 우리 모두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는 그 멘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미션 마인드가 분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이번에 오늘 수업 마치고 가시면서 다 작성하세요. 집에 가서 작성하셔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 발표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무엇인지, 이 수업을 듣는 미션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또 한 달, 6개월 이런 거 미션을 잘 세우셔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고, 또 보수가 더 약한 게 뭐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보수에 좋은 가치가 있고,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설득력 있게 이걸 못 전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꼴통 욕먹고, 극단적이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의미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준석 대표 있는데 여러분 이준석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증나죠? 그분은 커뮤니케이터가 아니라 그 파이터.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이기려고 그런다고. 이겨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짓밟아서 이겼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날 떠나버리죠. 그렇죠?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드는, 내 지지자로 만드는 거죠. 내 친구로 만들고. 저도라는 게 사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은 맨날 싸운다고. 길거리 나와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이겼다 했는데 이긴 후에 다 없어지는 거죠. 주변에 아무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상대랑 공감하려고 그러고 상대의 얘기 들어주려고 그러고 져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겨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원칙을 훼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탁월한 강사가 온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 조금씩 더 훈련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저희가 교육을 할 것이고 동시에 또 구체적인 노하우들 팁들도 저희가 다 가르칠 겁니다. 이제 저희는 원전학교 같은 것도 할 거고 방송도 할 거고 유튜브도 할 거건데 저희가 모든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TV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저기 방송국장님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신문사 하는 분들 다 있습니다. 그 경영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업을 고민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보수적인 자유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가 가르치고 싱크탱크도 저희가 설립하는 것을 같이 고민할 거고 여론조사 기관도 저희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마케팅 회사, 펀드레이징 회사 다 이렇게 저희가 다 만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그런 미션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돕겠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은 저희 교육을 섬기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을 가급적 맨투맨으로 다 여러분 섬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여러분 고민도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듣고 이렇게 할 테니까 물론 이제 원치 않으시면 안 하십니다. 근데 워런 버핏은 뭐 몇십억 갖고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뭐 그 정도 가치는 없을 수는 있지만 마음만큼은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을 돕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연락처나 이런 거 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교육이 진짜 여러분 앞에서 항상 혼자 떠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성장하고 모두 같이 성공하고 모두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 교육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윤동근 목사님 계시면 나오셔서 마지막 광고 말씀 전해주시고 인터뷰하고 귀한 말씀 듣고 왔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귀한 방향과 지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봤을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뱀의 지혜도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교육하는 목적은 비둘기 같은 순결성을 잃지 않게 뱀의 지혜를 가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여러분에게 그런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뭐 6월 7월에 또 반대편에서의 어떤 국가적인 혼란을 처리할 일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이미 듣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또 같이 오셨는데 한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방송국장까지 하셨던, KBS 방송국장까지 하셨던 아주 능력 있고 역량 있는 분이세요. 거기 전화 받는데 속초 쪽에 거기서 이제 굿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김모 어떤 분이 거기서 많이 하셨대.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나서 이제 터뜨리려고 한다고. 김모가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바도 그렇죠. 그분이 다행히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랑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안심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그걸 저쪽에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 이런 것도 훈련돼야 됩니다. 네. 죄송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여러분 다 목격하셨던 분들이고, 또 어떻게 하는지 이미 2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3번째 당하면 이건 바보짓이죠. 그때 당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짧은 교육으로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또 그동안 해왔던 미리 학습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 건 큰 자산이고 그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저희는 유라이트는 아니지만 이런 미리 시민 정치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리더스 비전 스쿨을 더 탁월한 기관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기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사님들과 또 여러 정치인들이 좀 보내주신 축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하여 공급되고 일하심을 인하여, 또한 우리의 선배들과 또 많은 이웃들, 또한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오늘 저희들이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방들의 피 흘린 그 대가로 오늘 이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기 위해 오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70, 80, 90 세대가 이제 40, 50, 60 세대를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제 10, 20, 30 세대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받았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북녘 동포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를 넘어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는 많은 이제 그런 징조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민족을 특별히 이제 남북한 나누어 물질과 인간이 주인이 될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남쪽에 정말 깨어지고 부셔지고 망가졌던 저희 민족, 하나님 인간을 어찌하고 또한 인간이 주인이 될 때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하셨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주님 잊어버렸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주신 기회를 저희들이 올바르게 쓰거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친족,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교안 귀한 이제 이사장으로 또 이제 노 목사님, 김 목사님 그리고 많은 이름의 동력자들이 이를 위해서 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음성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골 골짜기의 뼈들이 이제 융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 이제 각자의 속인의 좋은 대로 행하던 저들이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며 하나 되어 놀라운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을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놀라운 군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대적하고 오 주님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여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걸음을 옮겨놓습니다.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불가마가 있고 또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리고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서 가시면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 따라 나아감으로 놀라운 군대 되어 이 민족 살리고 열방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